자, 오전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던 이야기가 누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만들 HTML 태그를 객체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언제? 뭐뭐 할 때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자의 어떤 행위, 사용자의 어떤 액션이다. 자, 프로그램이 겪는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의 액션을 이제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이벤트라고 합니다. 웹페이지한테는 사용자의 클릭, 마우스 오버, 페이지 로딩 전후 등의 상황이 이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벤트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벤트의 정의고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랑 이벤트 핸들러 방식이에요. 각각의 방식은 오전에 다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리스너 방식은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연결된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이에요. 이때 함수를 연결한다라는 걸 콜백 함수로 처리합니다. 이벤트를 감지하는 것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미 내장이 돼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할 동작은 페이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콜백으로 처리를 해요. 자, 방법은 객체. 이거는 모든 종류의 HTML 태그 객체예요. 한테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벤트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하고 콜백 함수 처리하면 돼요. 이벤트 핸들러 방식은 HTML 태그의 속성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on 뭐로 시작하는 거. 자, 이벤트 발생 시에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죠. 자바스크립트가 고도화되면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추세인 게 정석이었는데, 리액트는 이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방법 다 익혀놓긴 해야 돼요. 자, 태그 들어가고 on 이벤트 이름, 요 따옴표 안에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다. 자, 이벤트의 종류입니다. 클릭. 이벤트 핸들러는 on클릭이 되겠죠? 클릭했을 때. dbl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다운,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마우스 업은 누르고 있다가 뗀 경우. 마우스 무브는 어떤 태그 위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우스 아웃은 어떤 태그 안에 들어있던 마우스가 이 태그 영역 밖으로 나오는 거. 마우스 오버는 태그 영역 안으로 마우스 커서가 들어가는 거. 마우스 오버랑 아웃은 항상 세트로 다녀요. 드래그 드롭은 클릭할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 근데 이제 웹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특성상 클릭, 그리고 키보드를 눌러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제 2번 단계로 넘어가고요. 클릭을 많이 쓰고 마우스 다운하고 업은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드래그 드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웹에서 드래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끌어갖고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우스 아웃하고 마우스 오버,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먼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고요. 키보드 관련된 거, 키 다운,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동안, 업은 누른 상태에서 뗀 거, 키 프레스는 한번 딸깍하고 누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자가 하나 빠졌네요. 키프레스는 실제로는 안 써요. 우리는 안 써요. 왜냐면 한글일 때 작동을 안 해요. 키보드가 한글 상태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키프레스는 쓸 일이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벤트만 정리할 거고요. 폼 요소 관련해서
인풋 태그나 폼 태그에서 작동하는 이벤트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얘네들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별도의 단원으로 따로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밖에 이제 웹브라우저 단위에서 작동하는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어볼트, 이미지 읽다가 중단됐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인데 요거는 보통 이미지 404,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될 때, 뭐 그럴 때고요. 로드, 대상 열었을 때. 주로 페이지 로딩 직후. 무브는 웹브라우저를 움직였을 때. 리사이즈는 브라우저의 크기가 바뀔 때. 언로드는 대상을 종료했을 때. 이거 말고 여기에 또 명시하지 않았는데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어요. 얘는 딱 봐도 뭐 하는 애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CSS에서 트랜지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어떤 시간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거였죠. 요거는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쓸 일이 없었어서. 자, 트랜지션 런. 트랜지션이 동작하는 동안,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시작을 하는 거, 발동하는 이벤트고요. 트랜지션 스타트. 요 위치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트랜지션 캔슬. 트랜지션이 취소됐거나 끝났을 때 발동을 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CSS가 트랜지션을 하는 동안 발동되는 이벤트들도 있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볼 건데, 예제 자체는 뭐 크게 그렇게 화려한 예제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이벤트가 어떤 상황에 가동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제 실행 결과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엄청 크게 박스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마우스 관련된 거예요. 일단 요 안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니까 마우스 무브가 되는 거고요. 마우스를 누른다. 그럼 클릭 이벤트가 된 거죠. 더블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 이벤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동하는 어떤 상황들을 감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벤트가 발생할 박스 준비했어요. CSS로 그냥 영역 큼지막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 넣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의 간단한 CSS 코드들은 별도의 설명 생략합니다. 이미 끝난 과목이잖아요. document.querySelector 샵 리스너, id 값이 리스너인 태그죠. 그래서 요 id 값을 갖다가 HTML 태그를 객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벤트 박스라는 변수가 이 div 태그 자체가 되는 거죠. 얘한테 이벤트를 갖다 붙여요. 하나는 클릭 걸고, 하나는 DBL 클릭 걸고, 하나는 마우스 무브 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작동할 콜백 함수를 연결하는데, 첫 번째는 편하게 익명 함수 방식으로 걸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화살표 함수로 걸었습니다. 문법 차이들도 비교하면서 보세요. 이미 문법이 익숙하다면은 본인한테 익숙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요 정도만. 자, 이 이벤트가 발생한 함수 안에서 이벤트한테 연결되는 콜백 함수는 2라는 파라미터를 가져요. 요 파라미터가 이벤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파라미터 안에는 그때그때 이벤트 종류에 맞는 하위 객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상황의 이벤트건 간에 current target, 얘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current target이랑 target 두 개가 같은 맥락인데,
2점 커런트 타겟을 좀 대체로 더 많이 써요. 자, 요게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클릭 이벤트가 이벤트 박스에 대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 박스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는 이렇게 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점 커런트 타겟이랑 이 이벤트 박스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HTML 태그를 동시에 여러 개 제어할 때는 2점 커런트 타겟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일단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릭한 그 태그 자체를 뜻해요. 이벤트 박스, 얘죠. 얘를 클릭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안에다가 클릭 이벤트라고 넣어라. 그럼 결국은 이 클릭 이벤트가 어디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 출력되는 거죠. 자,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정보들도 같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콘솔.로그니까 개발자 콘솔 창에 뜨겠죠. 자, 클릭을 하면은 몇 가지 정보들 이렇게 출력하게 해놨어요. 자.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라고 하는 값은요, HTML 페이지, 여기를 클릭했다고 쳤을 때 HTML 페이지를 기준으로 X좌표, Y좌표예요. 오프셋 X와 오프셋 Y는 클릭한 태그를 기준으로 X좌표, Y좌표예요. 스크린 X는 모니터를 기준으로 X좌표, Y좌표예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좌표 값이 나온 이유가 지금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 오른쪽 모니터가 1번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모니터가 2번 모니터고, 빔 프로젝트는 2번 모니터를 지금 그대로 똑같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모니터 기준이었으면은 X, Y가 플러스 값이 나왔을 텐데 2번 모니터가 지금 일로 가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좌표 값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모니터 번호가 1번, 2번이었으면은 2번 모니터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좌표니까 엄청 큰 값이 떨어지겠죠. 듀얼 모니터 연결하면 컴퓨터 디스플레이 설정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니터 번호가 나와요. 제가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2번 모니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그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켰을 때 그 바탕화면, 그 내 컴퓨터 아이콘이 기본으로 표시되는 모니터가 주 모니터예요. 그래서 요 위치가 0,0이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X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는 X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방향 뭐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이벤트 연결해서 메시지만 출력했습니다. 마우스 무브.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 나오는 예제들은 전부 다 과연 이 함수가 어떤 시점에 호출되는가를 직접 눈으로 각각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마우스 이벤트예요. 똑같은 CSS를 준비해서 걸었고요. 똑같이 리스너 가져와서 이벤트 박스한테, 자, 이제 화살표 함수니까 한 줄씩 갈게요.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 그리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뗀 동안, 마우스 오버는 이 이벤트 박스 태그 영역, 그러니까 이 div 태그 안으로 마우스 커서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마우스 아웃은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자, 각각 상황에 맞는 텍스트 출력하게 했어요. 실행하면, 자, 이제 이 안으로 마우스 커서가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버. 빠져나올게요. 마우스 아웃. 오버. 이제 마우스 누를게요. 누르고 있어요. 뺄게요. 업. 다운과 업을 구별해서 구현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겠지만 마우스로 할 때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우스 같은 경우는 클릭 하나만 쓰면 돼요. 자, 요번에는 키보드 관련 이벤트인데, 키보드 이벤트는 말 그대로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인풋 태그를 사용했고요. 기본적인 CSS 크기는 이벤트 박스라는 클래스로 주고, 결과값 출력할 때도 똑같이 이벤트 박스 준 다음에, 인풋 태그랑 이 div 태그에 약간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input이라는 클래스 하나 더 부여하고 콘솔이라는 클래스 따로 하나 부여했어요. 무슨 차이를 줬냐면은 그냥 색깔들만 좀 다르게 줬습니다. 시각적으로 구별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업과 다운이라는 변수를 하나씩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키보드가 입력될 때 다운과 업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변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출력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up이라는 변수, down이라는 변수 각각 0으로 준비해요. 얘가 지금 제일 바깥에 있으니까 이 변수는 모든 함수 안에 다 침투가 가능하겠죠. 자, 리스너 가져오고요. 얘가 인풋 태그예요. 키 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up이라는 변수를 1 증가시킨 다음에 업다운으로 출해요. 자, 업다운에서는 result 1 요 숫자에다가 up이라는 변수를 출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눌러지면은 요 값을 가서 1 증가시켜. 그럼 플러스 1 하겠죠? 그 다음에 업다운 호출했으니까 그 1 된 애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운이라는 변수도 같이 여기에 출력을 해요. 키보드가 다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다운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업다운을 또 호출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카운트하게 한 건데, 자, 키보드를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다운 이벤트는요,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해서 발동을 해요. 업은 한 번밖에 발생 안 하겠죠, 당연히. 자, 키보드를 한글로 바꿔도 지금 잘 발생을 하죠. 자, Alt 키, 컨트롤 키, 백스페이스, 엔터 키 등등 다 이렇게 특수 키에도 발동을 합니다. 자, 한편 이제 키프레스 이벤트요. HTML이랑 CSS 완전 똑같이 해놓고요. 결과 출력할 것만 하나로 바꿨습니다. 변수값 하나 준비한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or의 샵리스너, 그럼 이제 이 인풋 태그를 통째로 가져오죠. 얘한테 다이렉트로 이벤트 붙여서 키프레스.
변수값 1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된 값을 result 1에다가 출력을 시켜줬어요. 자, 요건데요. 헬로 월드. 키보드 누를 때마다 발생을 하는데 이 프레스 이벤트는 한글로 처리하면 완전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한글 처리할 일이 있으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감지를 못 해요. 그리고 Alt 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특수 키보드에도 작동을 안 하고요. 숫자 키는 작동하는데 홈, 엔드 뭐 이런 특수 문자의 그 특수 키들한테는 반응을 안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키보드 이벤트를 쓸 일이 있으면, 만약에 한글을 쓸 일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글을 쓸 일이 있다라면은 키프레스는 답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영어 입력하려고 했는데 키보드 한글 상태로 놓고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때도 발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프레스는 우리한테 좋은 선택지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키 다운이나 업 중에 골라야 되는데, 다운이라는 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업 이벤트를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로그인 창이 있을 때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해요. 여기다 뭔가 입력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보통 비밀번호 입력할 때 뭐 눌러요? 그치? 컴퓨터를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탭키를 눌러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입력하려고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여기 클릭했을 때 입력 커서 이렇게 깜빡이는 거, 이거를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탭키의 기능이 포커스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탭키 누르면은 포커스가 이동하기도 하지만, 탭키 계속 누르면, 만약에 여기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놨다, 여기서 탭키 누르면 내가 클릭한 항목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계속 이동을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 간에도 포커스가 이동을 해요. 근데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과연 탭키 누를까? 아니요, 엔터키 누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엔터키를 누르면 포커스 이동하죠. 이게 자동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현해 줘야 돼요. 이런 사용성을 다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줘야 돼요. 폼 안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기본 동작은 서브밋 버튼 클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따로 엔터키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구현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서브밋을 눌러버린 꼴이 되니까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로 백엔드한테 전송을 하려고 하거든. 자, 그것과 관련된 게 코드입니다. 전에 아스키 코드 얘기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키코드라고 검색하면 주로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를 많이 구현하니까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많이 뜨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이 공유하는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각각의 키보드 버튼에 붙어있는 일련 번호예요.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찾아보시되, 요거는 기억하세요. 엔터키가 13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input 태그를 놓고요. result1과 result2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스팸 태그 넣어놨어요. 리스너는 쿼리 셀렉터로 샵 리스너 가져왔으니까 이 input 태그가 될 거고요. result 1, 2는 각각 이 스팸 태그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자, 리스너한테 키업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요 이에 대해서 키보드 관련된 이벤트는요, 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객체 안에 키코드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까 보셨던 키보드에 대한 일련 번호예요. 이 키코드 값을 result1한테 일단 출력을 했고요. 그럼 이제 순수한 키보드 번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 키코드 값이 특정 숫자일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13번이 무슨 키라고요? 엔터키. 그래서 요 if문은 내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 작동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라고 출력하게 했고요. 8번이 백스페이스고요. 요 두 가지가 아닌 경우는 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이제 키보드에 붙어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엔터 딱 쳤다. 그러면 엔터키가 눌러진 걸 감지하는 거예요. 백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밖의 키는 논. 엔터키를 눌렀을 때 어떤 작동을 하게끔 구현하고 싶다면 자동이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줘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슬슬 뭔가 코딩하려고 할 때 상당히 귀찮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뭔가 자동으로 뭔가 하는 거를 되게 많이들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의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할 방법을 물론 찾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편할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할 방법을 먼저 강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체로 여러분들한테는 귀찮은 방법이 될 거예요. 코딩하기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은 상당히 귀찮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머릿속으로는 이미 구현이 끝났는데 직접 타이핑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에러 상황들을 그렇게 많이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구현하면서 예상치 못한 에러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 이외에 그 상황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동으로 뭔가 하려는 거는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일러요. 좀 더 많은 상황을 겪어본 후에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을 그때는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부터는 GPT가 좀 비리비리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가지 언어만 종속되어 있는 코드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 기본기를 슬슬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GPT로는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직접 겪어보지 않는 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GPT 의존도가 점점 떨어질 거예요, 슬슬. 자, 요번 퀴즈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5개 예제 먼저 실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6번이랑 7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